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열 이틀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이번 이 보궐선거를 어떤 성격의 선거, 어떤 이름을 붙여야 마땅하겠습니까? 부끄러운 선거다. 성범죄자들로 인해서 치러지는 부끄러운 선거다. 누가 부끄러우냐? 대한민국이라는 국격이 훼손돼 대한민국이 부끄럽고 거기 살고 있는 5천만 국민이 부끄럽고 좁혀서는 서울 시민, 부산 시민이 부끄러운 선거다. 누가 이들을 부끄럽게 했느냐? 누가 우리를 부끄럽게 했느냐?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이 그리고 그들이 앉힌 박원순, 오거돈의 성범죄 때문이다. 그러면 이들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안겨주고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들은 이 순간에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큰 부끄러움을 안겨줘 놔놓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래야 그걸 부끄러워해야 하는데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부득이 2300년 전에 맹자의 가르침을 상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심장구 편의 13자로 된 한자인데 이걸 한글로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부끄러워해야 할 때 부끄러워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부끄러운 일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미 국무성에서 발간한 최근에 세계 여러 나라의 인권 보고서에는 대한민국의 이 부패 지수를 가늠하는 사건으로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그리고 성범죄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수도와 제2도시의 시장들이 성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하나는 자살하고 하나는 사법 처리되어 그 선거를 치르게 된 그 성인지 지수가 대한민국이 이게 불량하다. 그러니까 이게 국제적 망신을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고도 여전히 그 성범죄자들이 가해한 그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는 여러 형태로 어제까지도 오늘 이 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맹자의 가르침을 빌리지 않더라도 통탄할 일입니다. 먼저 부산시장 오거돈의 성범죄 행위를 살피겠습니다. 작년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기 직전에 이 사건이 이미 발생됐고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 있어요. 피해자가 여기저기 호소를 하고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급해 맞은 오거돈 시장 측과 이 정권 측은 어떻게든지 4.15 선거 전에는 이 사건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마도 상상컨대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압력을 아마 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를 어떻게 달랬느냐? 법무법인 부산이라고 하는 곳, 그건 문재인 변호사가 창업한 법무법인입니다. 거기에서 공정을 하기를 4월 30일, 4월 15일 선거 끝나고 4월 30일 내가 오거돈이 사퇴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겠다. 이 공정한 것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그 4월 15일 선거를 넘겼습니다. 그 4월 30일 날 그 공정한 것에 따라서 사퇴하고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갔는데, 자, 시청자 여러분, 4월 15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사건을 그대로 피해자가 움직이는 대로 이 세상에 알려지게 했다 한다면 적어도 부산에서 민주당 의원 5명이 당선된 거 이런 일은 아마 없을 것이고 전국 선거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것인데 아마도 권력이 총동원돼 가지고 4월 30일 날 발표한 것으로 이런 악랄한 짓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1달이 지났습니다. 어제 그저께 3월 23일 날 오거돈에 대한 성범죄 1차 공판이 열리도록 예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오거돈 측에서 연기 신청을 해서 4월 7일 선거 이후로 연기를 했습니다. 이 변호인단의 주임 변호사가 누구냐? 앞에 공정했던 그 법무법인 부산 소속의 정모 변호사고
그 정모 변호사는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오고도를 옹호해가지고 재판 기일까지 연기시켜서 민주당의 피해를 줄이겠다고 하는 그 중심에 그 변호사가 선거대책위원장까지 맡고 있다. 피해자는 대리인을 통해서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지난 1년간 나는 얼음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게 혈관이 전부 얼어붙을 지경이 되었는데 또 3월 23일 이후로 또 나를 더 깊은 얼음 구덩이로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눈물을 흘리면서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용납할 일입니까? 이게 용납할 일입니까? 이게 사법농단에 선거 득표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 이게 용납할 일입니까?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는 그를 열렬히 지지했던 사람과 민주당의 핵심 실세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를 옹호하느라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의 선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는 여성 의원 3사람, 남인순, 고민정, 진선미가 포함되는데 이 3사람은 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명명하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피해 호소인이다. 피해자가 아니고 한 단계 낮춰서 피해 호소인이다. 그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말썽이 되자 그 3사람은 일단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1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 임종석 씨가 난데없이 나타나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무슨 몹쓸 짓을 그렇게 했느냐. 그만큼 청렴결백한 시장이 없었다. 판공비도 줄이고 호텔 등 고급 식당에서 식사한 일도 없다. 청렴결백한 사람이다. 이게 박영선 후보도 경로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말문을 닫아라. 그런데 그 이어서 다시 이틀 뒤에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박원순 시장이 편 시정은 사람 냄새 나는 시정이었다. 저 용산공원에 공원을 만들고 거기에 벤치를 전부 쉼터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이자에 박원순 이름이 새겨져야 한다. 이게 또 두 번째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청렴결백한 공직자, 이런 시장이 없다. 청렴결백, 그 넉자 한자 뜻 우리가 다 알지요. 청자, 맑을 청, 청렴, 염직하다, 결백하다. 그게 청렴결백한 심성을 지닌 사람이 수년에 걸쳐서 휴화 여성 직원을 성추행을 해요. 청렴결백한 사람의 짓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낙연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런 사태를 두고 어제 기자들 앞에서 엄중히 반성한다 그랬어요. 무엇을 어떻게 반성하느냐는 말 없이 그냥 엄중히 반성한다. 엄중히 반성하면 후보 사퇴를 시켜야지. 부산의 김영춘이, 서울의 박영선이 엄중히 반성하면 어디 이번 선거에 그대들이 후보를 낼 수 있는 선거냐 이 말이야. 당헌 당규에 의하더라도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우리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 2015년인가 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두 눈을 부릅뜨고 얘기했지요. 우리는 이런 경우에 앞으로 절대 후보 내지 않겠다. 그 당헌 당규를 고치는데 정족수 미달이에요. 그 안에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문제를 들어서 누가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는 당에서 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헌을 고쳐서 후보를 내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해서 심판을 받아보겠다. 이게 언어 유희라는 말이 있죠. 언어 농락 행위입니다. 그건 결국 시민과 국민을 농락하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을 태연히 하면서 이 선거에 이겨내기 위해서 악을 쓰고 있어요. 악을 쓴다고 하는 말을 이 사전에서 찾으면 발악한다는 뜻이 됩니다. 발악을 하고 있어요.
재난지원금 막 살포하고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있는 말 없는 말 보태갖고 퍼붓고 무슨 오세훈이가 LH 투기 사태의 원조가 오세훈이라든지 뭐 온갖 말을 그냥 퍼부어. 김영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힘 있는 시장을 뽑으려 된다. 그 힘이 있으니까 라임 사건에도 빠져나간 것이지요. 이렇게 앞뒤, 위, 아래 총동원돼 갖고 이게 발악적 선거운동을 하면서 성범죄자들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태연히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다. 이게 나라냐, 이게 선거냐 이 말입니다.